오늘은 또 어떤 음악을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CD 음반을 많이 살 적에 신촌에 있는 향 음악사에 직접 가가지고 CD를 많이 샀었는데 이 향 음악사가 실물 매장이 없어지고 온라인 매장만 남아서 주기적으로 들어갑니다. 향뮤직 메인 인디 초이스에 미역수염이라고 떠서 너무 이름이 신기해서 눌러봤습니다. 향뮤직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진다는 말만 듣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2016년까지 운영되었던 오픈 매장. 아니, 이게 이렇게 오래됐다고? 나 갔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아. 가보진 않았는데 창고식으로 있어서 방문 수령으로 했을 때 매장 가가지고 앨범을 받아오는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실 폐쇄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서 2022년까지 계속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만. 미역수염.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 그 2016년에 EP를 처음 냈고 부산에서 탄생한 인디밴드입니다. 최지훈 씨는 기타랑 보컬을 하고 있고 정주희님은 베이스랑 보컬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노래 제목은 뭐죠? 내가 좋게 들은 노래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지? Keep It On The Down Low. 이게 다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내가 방금 못 읽었어. 오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야. 와우. 잠깐, 근데 이거 질감을, 네, 이걸로 한 번만. 오, 드럼 질감이 아주 예술인 것 같은데요? 와우. 너무 좋은데? 내가 일단 이 미역수염을 듣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내가 헤비메탈이나 그로울링을 많이 하거나 엄청 파괴적인 음악을 꼭 선호하진 않지만 이 기타에 헤비한 리프가 있는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지. 요새 많이 나오는 밴드 음악들이 대부분 약간 R&B나 웰메이드 팝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헤비씬이 좀 많이 죽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공이 쏘아 올려진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뭔가 메탈이라고 지금 하기에는 뭔가 드럼의 질감이 뭔가 게러지 음악이나 이제 막 그런지 음악 이런 데서 긁는 그런 러프한 느낌보다는 좀 오히려 힙합 느낌이 좀 그루브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기타 리프가 좀 뭔가 종잡을 수가 없네.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 여기 향뮤직에도 앨범 소개에 포스트락도 슈게이즈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미역수연만의 방식을 그대로 담았다. 되게 매력이 이게 지금 뭔가 그 성부들을 하나씩 집중해서 들을 때마다 다른 노래야.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어떤 노래 베이스 위에 어떤 노래 뭐 해갖고 촉촉 해갖고 뭐 이런 소리구나 해서 딱 기존에 알고 있던 노래들 그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딱 저장이 되는데 이런 조합을 머릿속에서 찾아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미들이랑 로우에서 막 드럼 막 튜브 타는 것처럼 막 이거 앰프로 그러니까 리앰핑 막 이런 거 했을 수도 있겠다. 드럼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 중에 무슨 매드립 맞아 매드립 지금 제가 너무 오랜만에 그 힙합 얘기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매드립의 이 아코디언이란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매드빌리언 같은 경우는 좀 정제된 그거긴 한데 이제 매드립이 드럼을 그냥 앰프에다 걸어버린다더라고. 매드립 정도 수준의 그런 질감을 갖고 노는 사람들은 경계를 진짜 잘 지키는데 마치 기타로 치면은 크런치 톤 잘 잡는 그런 느낌으로 소음과 음악의 경계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디스토션에서 막 딱 맛있는 그 이제 드라이브 소리가 있는 것처럼 이 드럼 질감에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로 뭐 제이 딜라도 당연히 잘하고 매드립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그 트랙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오랫동안 힙합을 안 들어왔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이딜라 노래들 중에서도 막 가끔 막 너무 과격할 정도로 드라이버 막 걸어갖고 막 이런 트랙들이 있는데 그거 듣는 느낌이야. 근데 너무 좋은 게 이제 제이딜라나 매드립 같은 경우는 어쨌든 힙합이니까 그루비한 거를 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미역수염의 Keep It Under Down로 노래 2분 4초 틀어보면은 BPM 느리게 치다가 그러니까 필이 넣은 다음에 막 달리죠. 그 달리는 맛이 힙합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라서 역시 세상을 단절시키고 싶을 때는 그런 포스트락만 한 게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드럼 얘기만 한 거고 밑에서 드럼이 세상을 막 부시고 있고 근데 이제 기타가 또 중심 잡아주고 있는데 보컬이 뭔가 이렇게 으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 롤러코스터 탈 때 당당당당당 하면서 이렇게 왕 떨어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진동은 계속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날아가는 것 같고 나는 그 검색해보다가 예전에 2015년도에 베이스먼트라는 곳에서 공연한 라이브 영상이 있더라고. 모스키토 킬러였거든. 그럼 두 번째 노래 모스키토 킬러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처음 딱 듣자마자 그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 그 누구지 했는데 티셔츠 입고 있네. 조이 디비전이야? 이도 지금 제규어 같은데? 테이프도 부셔먹으셨나? 이 베이스먼트라는 데는 뭐 하는 베뉴길래 이런 분들을. 베이스먼트 부산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부산에 있는 클럽인 것 같은데. 야, 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부산대 앞에 제일 오래된 펍이래. 뭔가 방부장도 있고 후카도 있고. 이거 완전 그거는 미국 애들 펍 그거는 사진이 무슨 철창에 내려가 있는 사진을 찍어. 지금 전문 베뉴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런 장르의 연주가 가능했던 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런 장르로 일단 오디션 봤으면은 일반적인 클럽에서는 통과 안 시켜줄 것 같은 음악이긴 한데. 근데 조이 디비전이 되게 유명하지 않나? 에코백 조이 디비전 부앙 하고 막. 내가 봤을 때 그 조이 디비전 앨범 커버인지 모르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한 30% 될 것 같아. 그런 인지도에 비해 뭐라 해야 되지? 영국스러운 날씨 안 좋은 날 회색 배경에 사람들 담배 피고 막 술병 깨면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음악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모스키토 킬러는 그 오마주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 연주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서 이번 앨범은 그건 좀 어나더 레벨인 것 같은데. 그 여자 보컬이 이제 그 다이나믹을 잘 쓰셔서 막 갔다가 막 왔다가 또 있다가 또 막 왔다가 막 이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보컬이 왜 최고의 악기인지를 알게 된 노래인데 핑크플로이드의 더 그레이트 긱 인 더 스카이라는 노래가 있어. 좀 이렇게 캄다운하고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는 노래. 이건 가사가 없어. 이건 가사가 없고 이제 그냥 음색과 에너지로 그냥 감정을 갖고 노는 그런 노래죠. 너가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를 지금 소개시켜주는지 정확하게 알겠군. 뭔가 가사가 없는데 스토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한 번의 그런 롤러코스터로 끝나지 않고 서사가 있어. 이 노래도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것도 노래라고 생각해? 라고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아, 그렇죠. 가사가 없잖아. 가사가 없는데 노래야. 그 서사도 있고. 자, 나한테 있어서 서사가 있는 가장 첫 번째 음악은 그 그린데이의 그 블레드 인 더 바이블에 있는 지저스 인 서버비안가? 그 노래가 십몇 분짜리 노래거든? 내가 그 앨범 사고 그 노래 처음에 못 들었어. 무슨 노래가 너무 길었어. 무슨 노래가 10분씩이나 이렇게 되지? 이거 뭐 다 들어야 되나 했는데 이게 노래가 그 기승전결이 있어. 나 그게 처음 느껴봤거든. 나중에 돼가지고 그 10분을 다 들었는데 와, 뭐 진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한 편 본 느낌? 옛날에 퀸이 보헤미안 랩소디 인기 졸라 많잖아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개무시당했대. 왜냐면 의역을 하자면 이제 딴따라 새끼가 무슨 구성을 짜고 앉았냐. 사람 한 30명 해놓고 막 오케스트라 바바바 하면서 하는 거지. 프레티 머큐리가 혼자서 더빙해갖고 막 깜마미야 마마 막 이러고 있잖아. 너무 이게 가짜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합창단이 막 이러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야 이게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긴 그 사람들이 진짜 처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로. 근데 뭐 납득은 돼.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나라 그 경기민요 하시는 이희문 씨가 옛날에 싱싱밴드에서 이제 그 민요와 이제 밴드셋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노래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타이니 데스크에 먼저 초대돼가지고 알게 됐잖아. 나도 물론 당연히 타이니 데스크를 통해서 알게 됐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미역수염의 노래 같은 건 대중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기 조금 힘든 음악일 수는 있다. 왜 받아들이기가 힘들까 이런 노래가. 나는 옛날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 그냥 보컬이 메인이 아니어서. 나도 이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 일단 첫 번째, 이런 찌그러진 소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노래 형식이 아닌 소음이어서 일단 접근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래의 구성은 목소리가 이제 멜로디 라인을 주로 이제 쭉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목소리의 역할이 조금 다르잖아. 너같이 이제 음악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렇게 목소리로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 비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야 이게 뭐 가사도 아니고 목소리가 하는 역할이 지금 뭐지? 라고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밴드 셋이 우리나라에 뭐 유독 먼 느낌인 것 같아. 일단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음악은 발라드, 댄스 위주의 곡이다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뒤쪽으로 빠져있거나 잘 안 보이니까 메인스트림으로 못 올라오는 게 아닌가. 옛날에 내가 이제 기타를 배웠던 기타리스트 형이 나한테 말해줬는데 페스티벌 가면은 본인이 일부러 기타 볼륨을 끝까지 안 올린대. 왜냐면 엔지니어가 줄일 걸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엔지니어가 안 건들 것 같으면 이렇게 그리고 맞아. 김창완 씨가 그 레드불 뮤직 아카데미랑 옛날에 했던 인터뷰가 있거든. 내 맘에 주단을 깔고 인트로가 엄청 길잖아. 처음에 어떤 라디오에서 잘못 보낸 줄 알고 목소리 나오기 전에 끊겼대. 너무 슬픈데? 틀었는데 둥둥둥 쭉 가는데 야 노래 언제 나오니 노래 언제 나와 그러다가 전주 끝나고 전주하는데 15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실히 그런 게 인기는 한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미역수염, 헤비시빈의 부활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길.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폴로 18 같은 밴드 다시 나와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오늘 아주 훌륭한 얘기를 또 나눴구만요. 다양한 얘기가 나온 것 같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숨은 보물을 가져와 주시죠. 열심히 또 들어보겠습니다. 굿바이. 굿바이.